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한국 천주교 신자 수가 관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11%를 살짝 넘는 11.3% 종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천주교가 1%의 벽을 뚫은 것은, 뛰어넘은 것은 언제일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1%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벽을 넘어서는 순간 종교 인구가 됐건 사회현상이 됐건 그 순간 빅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상품의 매출 규모도 그렇고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1%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수 종교에서 주류 종교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본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하고 종교 현황이 엄청 다릅니다. 이웃나라지만. 거기서 천주교, 개신교를 모두 포함해서 인구 대비 얼마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자신있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1% 전후밖에 지금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이 다 됩니다. 근데 천주교, 개신교 인구를 전체를 합하면 100만 명이 살짝 넘습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0.83%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엄청 다르다는 걸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진짜 퀴즈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인구 대비 1% 기독교 신자가 1% 벽을 도달했을까? 제가 이거 굉장히 재밌어 하는 통계 중에 하나인데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그거는 3.1운동, 즉 1919년 전후에 1% 벽을 뚫어버립니다. 1919년,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도 전에 이 나라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인구 대비 1% 벽을 빵 하고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 힘으로 이 나라가 이후 100년을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나라 근현대사의 숨은 동력은 뼈대는 기독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몇백 년 전에 유입이 됐는데도 아직도 1% 벽을 뚫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100년도 그 이전에 돌파했고 지금은 천주교만 국한해서 11%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1% 벽에 도달했을까? 지금은 11.3%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 벽을 천주교 혼자 힘으로 뚫은 건 언제냐? 그게 정확하게는 1955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은 전쟁과 종교라는 책입니다. 책 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사진을 보시면 1955년에 인구 대비 1.00%에 도달했다고 하는 얘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1955년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꽉 입력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꺼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딱 2년 뒤가 바로 1955년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천주교는 6.25를 거치면서 부쩍 컸다. 줄다림을 치기 시작했다. 빅뱅을 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한국 천주교는 6.25 때 반공을 하면서부터, 반공이라고 하는 걸 그전부터 일제시대부터 천주교는 반공이었습니다. 하지만 6.25 때 결정적으로 반공 종교로 결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 이꼬르 반공 종교 맞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떠받쳐주는 종교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요즘의 천주교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붉은 종교 집단으로 변질된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쉬쉬합니다. 쟤네들이 이렇게 쉬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역사 왜곡이라고 보는데 이 얘기는 다음번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분명합니다. 한국 천주교는 반공을 통해서 성장했다. 타이밍은 6.25였다.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3대 종교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꼽습니다. 물론 인구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종교라고 하는 구분이 시작된 것은 이것도 6.25 전쟁 이후에 생겨난 분류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3대 종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6.25 이전에는 어떻게 분류했을까? 그때는 5대 종교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불교, 첫 번째 불교, 가장 큰 종교였으니까. 불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대종교까지를 언급했습니다. 반복합니다. 불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가 아닙니다. 대종교까지를 5대 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었습니다. 대종교 밑에 인심이 좀 후한 사람들이 6대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말석에 끼었던 게 천주교였습니다. 1%의 벽을 뚫지 못한 소수 종교니까 그렇게 5대 종교까지만 얘기하고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6대 종교하고 5대 종교 사이에 낀 5.5 종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천주교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한국의 주류 종교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6.25였습니다. 반복하지만 그 배경에는 반공 종교로 자리 잡은 한국 천주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책에 따르면 1953년도 휴전협정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의 천주교 신자는 16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천주교 신자 아무개 하고 머릿수를 꼽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딱 7년 뒤 1960년이 도달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4.19가 일어나던 해에 무려 45만 2천 명으로 불어납니다. 몸집이 정확하게 그 7년 사이에 3배로 커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내 모든 종교 중에서 있어 본 일이 없는 성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950년대를 천주교의 1차 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천주교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어쨌거나 맹담자 수가 있지만 성장한 배경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민주화 노력이 있었다. 그걸 어떤 계기 삼아서 1980년대, 90년대 이후 천주교가 엄청 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절반의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반, 숨어 감춰진 절반의 진실은 뭐냐? 80년대, 90년대 빅뱅을 하기 전에 1950년대 1차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80년대, 90년대 빅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로 들어오는 게 엄청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한국 천주교가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였고 늙은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냉담자로 그때 벌써 돌아서서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현상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천주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계기는 1980년대, 90년대가 아니고 1950년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반공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상의 자리매김이 있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과연 어떻게 1950년대 천주교의 빅뱅이 가능했을까 하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살펴보겠는데, 아마 뻥꾸라신 부인 함세용이나 뭘 모르는 엉터리 주교 강우일 같은 사람은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르는 소리일 것입니다. 공부 좀 하자는 제안과 함께 다음번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계성TV